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계속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의 굵직한 이슈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저희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곧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반도체주 힙이 갈린다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주시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어제는 또 이 시간에 국내 증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 오늘 하루뿐이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을 짜봤고 오늘은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매니저님, 엔비디아가 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엔비디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종목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시세에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예상치가 2분기로 본다면 매출이 한 112% 정도 증가한 287억 달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4분기 연속으로 세 자리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 3분기도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 조사 업체 LSEG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결국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엔비디아 차트 볼까요? 네,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지금 제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자체만 본다면 지금 4만 원, 그러니까 40불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120불까지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동안만 놓고 본다면, 2년 동안 놓고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자리다. 거의 20불대로 따지면 거의 한 7배? 7배 정도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던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던 등등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잠시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도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이 주가가 하락할 때 한 100불 정도가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데 이런 라인들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요 발표 이후에 또 컨퍼런스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 말씀해 주셨던 100달러 선이 사실 이번 8월 초 폭락장에서 한번 깨졌다가 결국 이 낙폭을 채우기는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오늘 오후에 반도체주가 좀 힘을 내준 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후반에 좀 들어올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면은 수급상으로 보면은 개인과 기관의 좀 매수세가 조금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일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좀 반등 나온 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추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등등 일부 지금 관련 대장주들은 특히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너무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 오늘 조금 올랐는데 이거보다는 추세상 추세가 어떻게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나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그렇죠. 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지수의 향방을 가르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또 요즘 시장이 지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추세적인 전환이 잘 나오고 있는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져가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반도체주 관련해서 좀 중국 소식과 함께 살펴볼게요. 사실 요즘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중국 압박을 위한 서방 공조가 좀 세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은 그럼 우리는 반도체 장비 등에 필요한 원재료, 이거 수출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광물 가격이 오름세도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서방과 중국의 다툼 속에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피해를 전혀 안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또 반도체 안에도 보면은 이제 IC 칩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발광 다이오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전자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세라믹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소재들이 있습니다. 소재들. 네, 그 필수 소재들을 이제 거의 중국에서 거의 60%가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하네요. 게르마늄, 갈륨.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중국에서 거의 60%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기 전 세계 공급되는 물량이 6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국에서 흔들어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피해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쇼테지 현상도 나타날 테고 예전에 제가 한 20년도 좀 더 된 얘기인데 그때는 진짜 세라믹 104라는 그 전자 부품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한번 파동이 나서 진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물건을 못 만드는 그런 파동도 한번 있었거든요. 충분히 지금도 그런 파동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게르마늄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통제를 하게 되면은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군수 장비, 네. 군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K 방산, K 반도체, K 뷰티에서 K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타격은 있지 않을까, 타격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한 번 있긴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저희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군수, 다른 또 섹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함께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엄청 큰 타격, 아주 긴 타격은 아닐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다시 와볼게요. 삼성전자를 봤더니 개인이 5거래일째 물량을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선 터치하고 나서 좀 빠지니까 계속해서 개인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8만 전자, 20만 닉스 좀 믿고 가는 건가? 이게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개인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는 투자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찬성. 네, 길게. 네. 대신에 이 길게가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못해도 2, 3년입니다. 2, 3년 정도는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케이 사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삼성전자 7만 원인데 8만 원에 팔아야지. SK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 간다는데 지금 17만 원, 18만 원이야? 그래? 그러면은 한 20만 원 잠깐 들어갔다가 한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팔아야지. 이러고 만약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좀 필패할 것 같다. 오,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 그다음에 조 단위가 없는 10조 이상 이런 종목들은요.
중장기 종목은 업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황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대형주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은 분할로 아주 바닥 시세에 있을 때 모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 깨졌다, 뭐 난리 났다, 뭐 이렇게 막 반도체가 난리가 났다. 그럴 때 삼성전자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 2, 3년 내에 한번 업황의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리지 않고 나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또 조금만 내려도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치가 그렇게 저렴한 위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렴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마 되게 불안해하실 거예요.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 뭐 HBM 뭐 이거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될까? 등등등 뭐가 조금만 삐끗해도 이건 금방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주식은 아무리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더라도 업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매출 실적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일단 주가가 시세가 비싸면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진짜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그때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이 항상 방송에서 제일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저렴한 시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에는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 업황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2, 3년 길게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도주 없는 시장 속 테마주 흐름만 지속된다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다 할 상승력도 추세 전환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즘은요, 뉴스 하나하나, 키워드 하나하나에 빠르게 좀 테마가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수 전체로만 보면 오늘 시장이 참 지루했었나 싶기도 한데 개별 종목을 보면 또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 뜨거웠던 테마주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먼저 이런 시장이 왜 나오는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주도주 없는 시장은 도대체 어떨 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아시죠, 뭔지? 가장 안 좋은 거요? 네. 역시 하락장 아닌가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불확실성. 불확실성. 네, 지금 미국의 대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될지 저 사람이 될지. 그렇죠. 또 엔비디아도 뭐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린다라고 하는데 0.25% 내릴지 0.5% 내릴지 또 심지어는 뭐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도 섹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주도 업종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뭔가를 딱 잡아둘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테마성 종목들. 뭐 K뷰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실적이 잘 나온다 역대급이다 해서 화장품주 한번 움직이고 뭐 양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뭐 초전도체 한번 움직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슈만 지금 발생을 하면 수급이 글로 쏠려다니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테마파크라고 테마파크가 생각이 난다. 정말. 예, 나는 말씀도 지난주에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쏠려다닌다. 그러니까 뭐가 뭐 저출생 그러면 그쪽으로 갑자기 뭐 딥페이크 보안 또 그쪽으로 또 갑자기. 맞아요. 뭐 전기차 뭐 불났다 어쨌다 그러면 화재 예방 또 그쪽으로 훅 쏠리고. 이게 완연한 지금 개별주 시장입니다. 그만큼 뭔가 아직 확실하게 딱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치가 도출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이 일어나는데 아마 지금 미국 9월 금리 인하 단행이 되고 나면 그때 정도면 저는 주도 업종 또 주도주 자체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시장이 아직은 답을 만나야 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뜨거웠던 이슈 그리고 그로 인한 테마주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해보니까 와, 이게 8월 한 달에 다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슈가 많은 거예요. 네. 뭐 전기차 화재 한 번 지나갔죠. 네. 그리고 그제부터 움직인 게 말씀해주신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뭐 보안주, 또 네. 정부에서 대응 움직임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저출생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사실 뭐 네. 출생아 수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아직은 합계 출산율 1명 이하이기 때문에 네. 한참 푸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테마주들이 나오면 투자자로서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얼마나 갈까거든요. 참, 이거는 네. 얼마나 갈까라는 거는 제가 작두를 한번 타야 됩니다. 제가 용작두를 맞아요. 한번 타고 네. 타고 와서 신께서 그분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뭔가 하는지 좀 받으면 들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쉽지 되는데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갈지보다는 네. 얼마나 내가 저렴한 자리에서 이 종목을 이 아. 테마를 받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테마보다는 이 시세를 딱 확인할 수 있어야 네, 한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와 있다. 예전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10,000원에 와 있다. 근데 이제 저점에서 수급이 좀 붙어서 추세도 조금 돌려주고 있다. 근데 테마가 붙었어? 오,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내가 100주를 사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주를 삽니다. 100주를 사가지고 뭐 10% 단위로 한 12주씩 계속 쪼개서 파는 거예요. 12주씩 쪼개서 이렇게 팔다 보면 뭐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팔은 10주는 100% 수익이 날 수도 있을 테고 200% 수익이 날 수도 있을 테고 처음에 팔았던 10주는 5% 수익이 날 수도 있을 테고 10% 수익이 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판 100% 수익 내고 판 그 자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왜? 내가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100% 올랐을 때 한꺼번에 확 팔았어야 되는데 괜히 10% 오르고 20% 올랐을 때 팔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10번에 쪼개서 이렇게 팔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 종목을 산 게 아니라 10종목을 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10종목을 다 수익 보고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절대 맨 위에서 판 가격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 자체가 아마 9월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조그만한 이슈만 붙어도 누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조금만 이슈가 붙어도 다 튀어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큰 뭐 방망이 짧게 잡으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분할 매도만 실천하면 충분히 오늘 우리 장유진 아나운서가 질문하셨던 시세 어디까지 갈까요? 네. 그 질문 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세 지속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또 투자 전략을 이렇게 그에 맞게 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매니저님. 다음 시장에서 이 다음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섹터 간략하게 매니저님이 예상하시는 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쪽에서 좀 움직일 만한 네,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테마는 일단 순환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은.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도 소식이 나왔던 것처럼 히토류 관련해서 히토류. 네, 이제 테마로 본다면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조만간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지금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매니저가 예상하는 차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히토류 테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내일장에는 일단 오늘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한번 슈프리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는데 네. 자, 이제 바이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 또 모듈 이런 쪽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기술력도 지문 인식 기술력 보유하는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세계 최소형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슈프리마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슈프리마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30분 내내 저렴한 시세라고 했는데 48,000원짜리가 지금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보안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위쪽으로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격하고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자, 요 가격대로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좀 제가 높게 잡았습니다. 거의 4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거의 꼭대기입니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의 4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때 네.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이런 박스권 안에 또 갇힐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아무래도 슈프리마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연일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센즈랩, 한싹 그다음에 한빛소프트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고 오늘은 또 핀텔 그다음에 뭐 플랜티넷 관련주가 떠오르고 있어서 또 오늘 또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그리고 이 섹터 보안 쪽 자체가 원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섹터가 지금 보안주 이쪽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봐도 된다. 길게 봐도 되고 저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슈프리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박춘현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또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오전 공략주들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춘현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